네, 국제통상법 15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두 번째 차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대한민국 통상법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통상법이지만 미국, EU, 일본 같은 주요국 통상법을 알아보는 것은 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랄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통상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통상법 부분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534페이지 통상기본법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기본법제에 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역의 기본 원칙 관련해서 언젠가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무역의 기본 원칙, 경제의장에서 무역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WTO 체제의 어떤 기본 성격하고 또 기본 이념하고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대한 조항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총강 부분, 한국 헌법 총강 부분의 국제평화주의, 국제법 존중 원칙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국제통상법도 국제법의 한 분과니까요. 그 헌법 조항에 따라서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행하는 원칙을 하고 있다. 또한 법률 또는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은 자유롭게 놔두는 것,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원리, 그리고 근대 시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수출입 및 대금 결제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무역 거래자는 대외 신용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당해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그 물품의 수출입 이게 사적으로는 이제 국제 계약, 뭐 국제 매매 계약 이렇게 부르고 이제 공법, 우린 공법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뭐 수출입 거래, 무역 거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법적 현상을 이제 개념 법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국제통상법 에서 또 국제거래법에서 어떻게 보느냐. 결국 그 똑같은 법적 현상이라는 건 물품의 수출입 거래고요. 대금 결제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용되는 것이 이제 국제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뭡니까? 우리 그 국내 민법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시지만 그 성격은 국제 매매 계약이나 국내 매매 계약이나 같죠.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구분되지만은요. 그렇다 했을 때 이 매도인과 매수인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이느냐.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뭐예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목적물 인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공부하시죠. 국제 거래에서는 그것을 뭐 대금 결제, 또 뭐 물품의 수출입 거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물품의 수출 및 대금 결제가 자유로워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무역 거래자는 대신용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당해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보장,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우리 무역 관련 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무역상사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지금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법에 보면은 일정한 어떤 요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무역거래에 종사할 수 있어요. 종합무역상사로 무역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에서의 거래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있는 기업, 책임 있는 기업이 무역거래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법에 보장하고 있죠. 자, 무역에 대한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과 금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게 된다. 첫째, 한국이나 상대국의 전쟁, 사변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전쟁 같은 어떤 비상시국, 전쟁, 사변, 뭐 천재지변,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겠죠. 교역 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한국의 권익을 부인할 때,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뭐 상호주의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분권화된 호라이젠탈, 분권화된 구조 하에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입니다. 상호주의. 그러니까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면은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무역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금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역 상대국이 한국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역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중간에 슬라이드가 잘못 삽입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과 안전, 환경보존,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 부분은 이제 WTO 일반적 예외 20조인가요? 뭐 그 조문 법문하고 뭐 동일하죠? 뭐 유사한가요?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또 국내법적으로 무역에 대한 제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무역에 대한 관리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관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조치는 국내 조치고 우리 WTO법 등 국제통상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domestic measure, 국내 조치는 이제 원어로 domestic measure. 한국의 무역 관리는 무역의 대상인 상품의 측면에서 물적 관리, 무역을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인적 관리, 무역 방식의 측면에서 방법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세 가지 차원의 무역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적 관리 측면에서는 상품별 무역의 허용과 제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무역을 허용하고 어떤 상품은 제한하고, 뭐 관세율 설정, 수출입 허가 및 통관 절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적 관리 측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출입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물적 관리에 관련해서 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데요. 이제 정부조직법이 아마 그 후에 바뀌었을 겁니다. 그 산업 통상 산업자원 통상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관련 법 정부조직법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은 물품의 수출입 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에 제출하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게 된다. 현재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부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략물자랄지 일부 특정 물품 관련해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제 국제 경찰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승인, 국가안전보장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제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없지 않죠. 자, 인적관리 측면에서는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수출조합, 종합무역상사, 통관법인, 관세사, 해운업 등과 같은 무역 관련업자의 자격이나 활동에 대한 관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말이 쉽지 국가가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개입하게 됩니다. 대무역법에서는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들 업을 행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방법적 관리 측면에서는 신용장, DP, DP라는 건 on payment, 관련해서 그 지급 조건, 그리고 인수 조건 DPDA라고 부릅니다. 이런 DPDA 거래 방식과 같이 통상적인 정상적 거래와 연계무역, 연불수출 등과 같은 특수 형태의 여러 거래에 대하여 구분하여 관리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등을 거쳐 수출입 거래의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 거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뭐 연계무역, 연불수출, 뭐 거래 방식에 관련해서 이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 피해 구제 및 불공정 무역 규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본 우리 WTO법 그리고 뭐 미국의 통상법, EU 통상법, 뭐 쭉 일본 통상법에서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은 뭐 복습하지 않아도 좋죠. 자, 한국은 긴급 수입 제한치, 반덤핑 조치, 상계 조치, 그리고 기타 불공정한 수출입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산업 피해 구제 및 불공정 무역 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담 기관으로 무역위원회를 두고 있다. 앞에 나왔죠? 우리 통상 관련 기관으로 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무역위원회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고요. 이 산업피해 구제 및 불공정 무역 규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반덤핑 조치 및 상계 조치. 반덤핑 조치는 관세법 제51조, 제56조 덤핑 방지 관세 조항에 근거하고 있고, 상계 조치는 관세법 제57조, 제62조 상계 관세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한국의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도는 WTO 반덤핑 조치 협정과 상계 조치 협정 내용과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또 반덤핑 조치와 상계 조치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 반덤핑 조치는 먼저 이제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신청을 받아서 또 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뭐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조사를 거치고 본조사를 행하고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뭐 구제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판정을 내려서 절차를 그대로 종료시킬 것인가, 이런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에서 구제 조치까지는 통상 9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신청이 적절하고 증거를 갖고 있으며 신청자가 제소 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일정 비율, 그 관련 산업 분야 일정 비율의 자의 신청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절차가 이제 따르겠죠. 조사 개시 결정이 되면 결정이 있게 되면 예비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답변서 분석, 그리고 현지 조사, 이해관계에는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 예비 판정하게 된다. 예비 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그렇죠? 앞에 다 나온 겁니다. 본조사, 그래서 예비 조사 결과 긍정 판정인 경우에는, 긍정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본조사에 들어가서 수출국 현지 실사, 뭐 예비 조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이거 현재 가서 실제로 이렇게 실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예비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지 국내 시장 가격하고 수출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 가격, 수출 가격을 비교해서 덤핑 마진을 내어서 법상 덤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마진율이 있느냐. 그래서 덤핑 판정, 국내 산업 피해 판정, 그리고 덤핑과 이 국내 산업 간에는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법상 우리가 상당한 그런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쭉 살펴본 사항들입니다. 또한 긍정 판정 시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잠정 조치 provisional measure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 기간은 4개월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수출자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이나 가격 인상 약속에 의해서 이제 종결될 수도 있죠. 덤핑 수출 중지에 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고, 약속이 성립되면 조사는 종결되겠습니다. 그래서 price undertaking, 가격 인상 약속, 그리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절차를 쭉 앞에서 살펴본 바 있고요. 우리 그림 4.1에 반덤핑 조치 절차에 관련해서 쭉 절차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 해당 업계하고 뭐 주무장관이 신청할 수 있고요.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행하게 됩니다. 예비조사를 하고 예비 판정을 합니다. 그 절차마다 이렇게 시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속한 재판이라는 근대 헌법 정신, 강제 조치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절차가 너무 지연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또 그동안의 어떤 절차에서 그 입는 그런 어떤 정신적 피해도 많죠. 그러니까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본조사, 그 약속, 제의 및 수락,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통해서 종료하기도 합니다.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를 부과할 수 있겠고, 본조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이 있고, 최종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방지 관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과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을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닐까 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반덤핑 조치의 이제 종결은 구제 조치입니다. 아까 도표에 쭉 봤습니다만은 본조사 결과 긍정 후 최종 판정이 나게 되면 그 관련 책임 장관은 1개월 이내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덤핑 방지 관세나 약속은 1년이 경과하면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사 관련한 쭉 부분이 있었죠. 역시 우리 한국의 그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도 그렇습니다. 재심사가 가능하고요. 덤핑 방지 관세나 약소금 만료 기간 6개월 전에 이 재심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주무장관, 그 법상 이제 책임 있는 장관은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겠고요. 무역위원회는 6개월간 조사를 하여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덤핑 방지 관세나 약속은 종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나 약속은 5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이제 효력이 없고요. 가격 인상 약속을 통해서 절차가 종결되었다. 역시 5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또 대무역법상으로도 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국내 산업 붕괴를 위해서 수입의 갑작스런 급격한 증가로 국내 산업이 붕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예외적인 긴급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덤핑 제도나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 조치에 관한 제도나 뭐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대국의 어떤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좀 구분해서 이게 보통 봅니다. 한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도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조치와 마찬가지로 WTO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한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대외무역법 제39조 제41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2조의 6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조사 신청과 조사 여부 결정,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구제조치 건의, 구제조치 시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조사 신청에서 구제조치 시행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설이 되어 있어요. 절차별로. 신청을 보면은 먼저 조사 신청은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 그러니까 물품의 수입 증가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의 요건이죠. 외국인에 의한 무역, 유통 서비스의 공급 증가, 서비스 무역 관련해서도 공급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물품 수입 증가에 이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당해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like product, 동종 물품, 통상법 관련해서 이제 기본 개념이 됩니다.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자,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또 직권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신청이 있으면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필요성과 제시된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증거는 있느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 피해를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량이 급증했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업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 요건, 덤핑이나 보조금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가 이제 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산업의 피해는 있지만 그것이 급격한 수익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위원회를 우리가 이제 준사법기관적 성격의 기구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질문서, 공청회, 현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하여 조사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피해 유무를 판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다 요건이 갖춰졌다. 수입량이 실제로 급증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산에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구제 조치, safeguard measure, relief, 구제 조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경우는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입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 산업 구조 조정 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우리가 쭉 살펴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절차가 도표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업계 관계기관장 직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요. 잠정 조치가 발동될 수 있고 산업 피해를 조사해서 피해 유무 판정 그리고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제 조치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럼 조치 건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장은 구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피해구제 및 불공정 무역규제에 관한 이제 법이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국내 산업 피해를 위한 구제 조치를 발동합니다. 12-2, 표 12-2에 한국어 무역구제 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995년인가요? 네, 2007년까지 반덤핑 조치는 꽤 많이 발동을 했습니다. 103건이 있네요. 상계 조치는 한 건도 없네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초기에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 개시 건수, 그러니까 조사 개시 결정이 난 건수만을 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판정이 나온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 부정 판정이 나온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제 조치 시행 부분 설명인데 이건 아까 그 최종 단계죠. 그러니까 이 관계 행정기관장이 이제 구제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통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제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제 조치 기간은 4년 이내고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 이게 무기한 장기간 구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잠정 조치를 포함하여 총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WTO 협정에도 이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구제 조치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당해 조치 변경 또는 해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WTO 협정 정신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14조 3에서 이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이 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랄지, 소위 통상법 위반 행위를 우리 지금 국내법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더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회차 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3회차 시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